이건 단순한 노화 신호가 아닙니다. 물을 이 세 가지와 함께 드시면 신장이 조용히 망가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좀 무겁고 발이 이유 없이 살짝 붓거나 어젯밤에 충분히 잤는데도 머리가 멍한 느낌이 든 적 있으신가요? 또 평소에 식단을 나름 잘 지키고 건강해 보이는 음식만 골라 먹는데도 배가 늘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예전처럼 몸이 매끄럽게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든 적은요? 혹은 요즘 들어 사소한 걸 자꾸 잊고 말을 하다가도 갑자기 핵심을 까먹을 때가 있나요? 물도 열심히 마시고 채소도 충분히 먹는데 건강검진만 가면 의사가 신장이랑 혈관을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데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느껴본 적은 없나요? 이런 아주 단순한 신호들이 사실은 50세 이상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라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런 증상들을 그냥 나이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어쩌면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몸이 50을 넘기면 변화가 요란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강물이 서서히 말라가듯 조용히 진행됩니다. 신장이 이미 약해지거나 혈관이 굳고 신경계가 손상되기 시작하면 이전 상태로 완전히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제를 늦게 알아차리고 결국 아무도 원치 않는 상황 투석, 장기간의 고혈압, 빠른 기억력 저하, 충분히 쉬어도 사라지지 않는 만성 피로가 마주하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문제의 원인이 사실 식사 중 아주 작은 습관 하나, 모두가 별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습관 때문인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단지 조금만, 정말 아주 작은 부분만 고쳐도 이런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왜 50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무심코 먹는 무십세를 세 가지 음식과 함께 절대 드시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합이 신장에 부담을 주고 혈관을 막히기 쉽게 만들고 기억력을 더 빨리 떨어뜨리는 원리가 무엇인지 아주 간단히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풀어드릴 겁니다. 이 내용을 들으시면 별다른 약 없이도 스스로 몸을 지키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단지 이 작은 식습관만 바로잡아도 신장은 더 건강해지고 혈관은 한결 편안해지고 머릿속은 훨씬 맑아질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만약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본인이나 부모님 혹은 집안 어르신들에게 해당될 것 같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는 제때 듣는 한마디가 보약 한 첩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에 중요한 정보를 계속 받고 싶으시다면 댓글도 남겨주세요. 더 깊게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에 1번만 남겨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반응이 제가 드리는 정보가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다는 가장 큰 신호가 됩니다. 이제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유호진입니다. 30년 넘게 진료해온 전문의이고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한국분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건 많은 분들이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하지만 특히 무처럼 중년에게 특히 좋은 음식이라고 알려진 것을 오히려 잘못된 방식으로 먹어서 건강이 더 빨리 나빠지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저는 부산에 사는 62세의 한 아저씨가 기억납니다. 겉보기엔 아주 건강했고 매일 무생것을 먹으면 몸이 정화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곧 말씀드릴 한 가지 음식과 항상 함께 먹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몇 달 후 검사해보니 신장 기능이 뚜렷하게 떨어지고 혈관 탄력이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본인은 늘 좋은 음식을 먹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충격을 받았죠. 하지만 사실 그 습관이 나이를 먹은 신장과 혈관에는 큰 부담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인천에 사는 55세 아주머니도 있었습니다. 원래 갑상선 기능이 조금 약한 편이었는데 김치 속 무가 자연 그대로라 더 좋다고 믿고 매일 무생것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석 달 정도 지나자 지속적인 피로, 손발 냉증, 기억력 저하로 병원에 오셨고 검사해보니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크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원인은 바로 무생것을 너무 자주 먹은 습관이었습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50세 이후의 몸은 작은 부담에도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 위장이 약하거나 신장이 민감한 분들이 무즙이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울의 몇몇 어르신들은 아침마다 무즙을 마시면 몸이 정화된다라고 믿고 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복통, 속냉증, 전신피로가 더 심해졌습니다. 생무 속 칼륨이
신장에 부담을 준 것이 주요 원인이었죠. 이 모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을 겁주거나 무가 나쁜 음식이다 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무는 한국에서 겨울철에 정말 훌륭한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어떤 음식이든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몸속 장기들이 예전만큼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면 좋은 음식도 쉽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50세 이상이라면 무와 절대 함께 먹지 말아야 할 3가지 음식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가족에게 말하듯 최대한 쉽게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드릴게요. 준비되셨다면 거의 모든 집에서 흔히 하는 첫 번째 실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무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다고 말하기 시작하면 대부분이 눈을 크게 뜨고 놀랍니다. 누구나 무는 국민 채소, 어떤 음식과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오해 때문에 50세 이후 많은 분들이 소화, 갑상선, 신장, 그리고 면역력 문제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한 어르신이 진료실에 다시 오셔서 농담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사 선생님, 평생 사람들처럼 무 먹어왔는데 이제 와서 제가 수십 년 동안 잘못 먹어왔다는 걸 처음 알았네요. 사실 그분이 잘못한 게 아니라 중년의 몸은 20, 30대의 몸과 반응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아무렇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부담이 될 수 있는 나이가 된 것이죠. 첫 번째 실수이자 거의 모든 한국 가정에서 흔히 하는 실수는 바로 무와 오이를 함께 먹는 것입니다. 겨울 김치를 담그는 분들이라면 무와 오이는 너무나 익숙한 조합이죠. 여름철에는 무와 오이를 섞어 샐러드를 만들어 시원하게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이 무에 들어있는 천연 비타민 C의 70, 80%를 없애버린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비타민 C는 면역력 강화와 혈관 보호에 특히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오이에는 아스코르비나제, 아스콜비나제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 효소가 무속 비타민 C와 만나면 비타민 C의 분자 구조를 분해해 거의 완전히 불활성화 시켜버립니다. 당장 위험한 현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특히 50세 이후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관을 튼튼하게 유지해야 하는 시기에는 이런 영양소 손실이 마치 몸을 지켜주는 방패를 스스로 벗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대구에 사는 한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은 무와 오이를 섞어서 만든 김치를 내 인생 여름 별미라고 할 정도로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정기검진 때마다 면역력이 떨어져 있고 감기와 인후염을 자주 앓았습니다. 물을 많이 먹는데 왜 이런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2가지를 함께 먹지 않도록 식습관을 바꿔드렸고 몇 달 뒤 면역력 검사 결과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사소한 식습관 하나가 중년의 몸에는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죠. 그래도 무와 오이를 함께 먹고 싶다면 오이를 끓는 물에 몇 초만 데쳐서 아스코르비나제 비활성화 드시거나 두 음식을 이 시간 간격을 두고 섭취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무속 비타민 C를 지킬 수 있습니다. 2번째 실수는 갑상선 문제,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생무에는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요오드 흡수를 방해하고 갑상선 호르몬 생산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미 갑상선 기능이 약해져 있는 분에게는 이미 약하게 돌아가는 선풍기에 덮개를 하나 더 씌워버리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깁니다. 인천에 사는 한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몸이 가벼워지고 군살이 빠진다고 믿으며 매일 생무가 들어간 김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지 않아 손발이 차고 식욕이 없는데도 체중은 늘고 피부는 건조해지고 피로감이 심해지는 전형적인 갑상선 기능 저하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검사해보니 TSH 수치가 크게 상승해 있었습니다. 원인은 바로 생무를 너무 자주 먹은 식습관이었습니다. 조리된 무로 바꾸자 증상은 확실히 호전됐습니다. 무를 익히면 고이트로젠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갑상선에 부담되지 않을 정도로 영양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말은 절대 갑상선 환자는 무를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생무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생무김치, 생무즙은 피하고 대신 무국, 무찜, 무조림, 발효된 무절임 등을 드시면 충분히 안전합니다.
세 번째 실수이자 가장 위험한 실수는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분, 위장이 예민한 분, 바로 매일 생무즙을 마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빈속에 무즙을 마시면 해독이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하거나 속이 냉한 분에게는 이중 부담입니다. 무는 기본적으로 찬 성질 한, 틴치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빈속에 들어가면 위를 수축시키고 소화 기능을 떨어뜨리며 복통, 설사, 가스 차는 느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무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신장이 건강할 때는 좋은 미네랄이지만 나이가 들며 신장 기능이 조금만 떨어져도 칼륨이 혈액 속에 쌓여 몸이 무겁고 피로하고 심하면 부정맥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62세 어르신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인터넷에서 무즙이 해독에 좋다는 말을 듣고 아침마다 생무즙을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시원하고 속이 가벼운 느낌이었지만 3주쯤 지나자 아랫배 통증, 팔다리 무력감, 잠이 얕아지고 몸이 축 처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검사해보니 신장 수치가 조금 떨어졌고 칼륨 수치도 높아져 있었습니다. 생무즙을 끊고 생강 몇 조각을 넣어 물을 찌거나 익혀 먹도록 바꾸자 2주 만에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제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는 건 무가 나쁜 게 아니라 사용법이 문제라는 겁니다. 젊은 사람은 생무즙도 잘 소화시킬 수 있지만 55, 60세가 되면 위도 예민해지고 신장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먹으면 안 됩니다. 만약 소화나 폐 건강을 위해 물을 쓰고 싶다면 끓여서 따뜻하게 마시거나 무 플러스 배 플러스 꿀처럼 성질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무국, 무찜, 무조림, 무나물같이 익힌 형태로 먹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이 세 가지 실수는 작아 보이지만 영향은 매우 큽니다. 좋은 점은 단 한 끼부터 즉시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는 올바르게 먹으면 정말 겨울철 인삼이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식재료입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에서는 왜 무가 그렇게 강력한 효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절대 생무를 먹으면 안 되는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무 이야기를 꺼내면 많은 한국 환자들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무는 집집마다 다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먹고 살았는데요. 맞습니다. 무는 한국인의 식탁에서 너무나 익숙한 식재료입니다. 김치, 국, 조림, 그리고 집에서 누가 기침을 하거나 가래가 많을 때 어머니가 해주시던 무즙까지. 그런데 이렇게 익숙한 음식이지만 무가 무엇에 좋은지, 어떤 상황에서 효과가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surprisingly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50세 이상이 자주 하는 세 가지 큰 실수에 대해 말씀드린 뒤 이번에는 무를 제대로 먹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진짜 효능,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람들까지 정확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야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무의 장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는 중년의 소화 건강에 특히 좋은 채소라는 점입니다. 50세 이후 많은 분들이 밥 한 공기만 먹어도 더부룩하거나 국수나 감자 같은 탄수화물만 먹었는데도 반나절이 무겁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위에서 분비되는 소화 효소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반면 무에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천연 효소가 들어있어 소화를 훨씬 부드럽게 도와줍니다. 광주에 사는 58세 어르신에게 탄수화물 많은 식사 전 생무 몇 조각을 먹어보라고 권한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국수나 면을 먹어도 속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시더군요. 이건 기적이 아니라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한 건강한 변화입니다. 또 하나 무가 특별한 이유는 폐 건강을 돕는 능력입니다. 한국의 겨울은 춥고 건조해서 나이 든 분들은 쉽게 기침이 오래가고 가래가 잘 떨어지지 않고 가슴이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통 의학에서는 무를 폐의 가래를 없애고 기침을 완화하는 채소로 봅니다. 흥미로운 건 현대 의학에서도 무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들이 가래점액을 분해하는 작용을 한다는 것이 이미 밝혀져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꿀이나 배를 함께 쓰면 효능이 더 강해집니다. 제 환자들 중 상당수가 무배꿀을 저녁에 마시는 것만으로도 밤 기침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저는 항상 말합니다. 기침약만 찾지 마시고 부엌에도 좋은 약이 있습니다. 무는 비타민C 함량도 매우 높아서 면역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사과보다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바르게 먹어야 이 비타민C가 손실되지 않습니다. 50세 이후에는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무에서
비타민C를 제대로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겨울 건강을 크게 도울 수 있습니다. 대전의 한 어르신은 날씨만 바뀌면 감기를 달고 살던 분인데 일주일에 3번 무찜 무국을 꾸준히 먹게 한 뒤로 감기 횟수가 확 줄었습니다. 중년의 몸은 민감하지만 잘만 챙기면 즉시 반응해주는 고마운 몸입니다. 또 하나 무가 가진 중요한 장점은 혈관과 심혈관 건강에 좋다는 점입니다. 무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혈중 지질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고 칼륨이 많아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 분들은 국물을 자주 드시고 짠 음식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무조림이나 무나물, 무국은 훌륭한 저녁 메뉴가 될 수 있습니다. 경기 지역 환자분들 중 몇 분은 기름진 저녁 대신 소고기 무국을 먹었더니 몸이 훨씬 가볍고 숨쉬기 편해졌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무는 또한 중년의 체중 관리에도 매우 좋은 식재료입니다. 수분 많고 칼로리는 적고 식이섬유는 많아서 쉽게 포만감을 줍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살찔까봐 많이 못 먹는데 금방 배고프다고 하시는데 이런 분들에게 저녁에 무국이나 무찜을 곁들이라고 권합니다. 여수의 한 60세 여성 환자는 저녁에 무거운 식사를 생선과 무국으로 바꾸고 천천히 씹어 먹는 것만으로 2달 만에 약 4kg을 감량했습니다. 단순하지만 지속 가능한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무가 아무리 좋아도 누구에게나 맞는 식품은 아닙니다. 생무를 피해야 할 세 그룹이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약한 사람들. 앞서 설명드렸듯 생무의 고이트로제는 갑상선 호르몬 생산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위장이 약한 사람들. 무는 찬 성질이기 때문에 생으로 많이 먹으면 속이 차고 위가 수축하면서 통증이나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반드시 익혀 먹어야 하며 특히 생강과 함께 조리하면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사람들. 무의 칼륨은 정상인은 좋지만 신장이 약하면 오히려 몸을 무겁게 하고 심장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무즙 금지, 익힌 무 적당량만 드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섭취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어울리는 음식과 함께 먹는 법입니다. 예전 한국에서는 무청을 말려 차로 끓여 마시고 여기에 생강 몇 조각을 넣어 겨울을 났습니다. 이 방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고 내장 지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소고기와 무를 함께 끓이면 붉은 고기의 소화를 돕는 효소가 작용해 속이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겨울 음료가 바로 무백꿀입니다. 폐를 부드럽게 하고 기침을 줄이고 가래를 녹여주며 체온을 유지하는데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이 모든 효능은 물을 제대로 먹었을 때만 나타납니다. 잘못 먹으면 좋은 것도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식으로 먹는다면 무는 겨울철 건강관리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완성하려면 한 가지를 더 알아야 합니다. 바로 꿀입니다. 꿀은 무와 잘 맞으면 효과를 배가시키고 잘못 쓰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꿀의 진짜 효능, 한국 분들이 흔히 하는 오해, 그리고 진짜 꿀 고르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진료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한국 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꿀 이야기가 나오면 많은 분들이 달고 목에 좋다 정도로만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실 꿀은 자연이 우리 몸에게 준 최고의 선물 중 하나입니다. 특히 50세 이후의 몸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꿀이 약이 될지 해가 될지는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꿀이 건강에 좋다고 굳게 믿고 매일 먹다가 오히려 더 피곤해지고 더 더부룩해지고 몸이 불편해진 환자들을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수원에 사는 63세 여성분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분은 폐에 좋다며 매일 아침 꿀을 드셨는데 먹을수록 심장이 두근거리고 속이 답답하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분은 뜨거운 두유에 꿀을 타서 마시고 계셨습니다. 겉보기엔 몸에 좋을 것 같지만 사실 중년의 몸에는 소화가 가장 어려운 조합 중 하나입니다. 꿀의 진짜 효능은 올바른 때 올바른 방식으로 먹을 때만 나타납니다. 꿀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50세 이후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정말 필요한 역할이죠. 겨울철 외출 전에 꿀 한 스푼만 먹어도 목이 따뜻해지고 자극이 덜하다는 환자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밤에 자주 깨거나 숙면을 못하는 분들에게 따뜻한 우유에 꿀을 한 스푼 타서 마시는 것은 정말 큰 변화를 줍니다. 울산의 70세 어르신도 오랫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했는데
단 일주일 동안 잠들기 전 꿀 우유 한 잔만 마셨음에도 얼굴빛이 좋아지고 마음이 차분해지고 깊은 잠을 오래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 작은 습관이 때로는 어떤 약보다 더 큰 효과를 냅니다. 꿀은 폐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기침을 완화하기 위해 꿀을 사용해 왔습니다. 기침이 오래가거나 가래가 끈적해 잘 나오지 않을 때 꿀은 목점막을 부드럽게 해주고 염증을 줄이며 점액을 묽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환자들에게 배 더하기 무 더하기 꿀 조합을 추천합니다. 며칠만 먹어도 아침에 답답함이 확 줄었다고 말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배폐를 시원하게 하고 촉촉하게 해줌, 무가래를 녹여주며 꿀 자극 완화 더하기 염증 감소, 세 가지가 합쳐지면 건조한 한국 겨울에 딱 맞는 천연 감기약이 됩니다. 꿀은 또한 빠르게 에너지를 회복하는 데도 탁월합니다. 천연 당분이 흡수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당뇨가 있거나 혈당이 불안정한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꿀을 완전히 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꿀이라면은 식사 후 티스푼 한 스푼 정도는 안전합니다. 다만 공복에 꿀을 먹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혈당이 아주 빠르게 치솟기 때문이죠. 저는 많은 중년 환자들에게 이 사실을 설명했고 단지 먹는 타이밍만 바꿨을 뿐인데 머리가 무겁던 느낌이 사라졌다, 심장이 덜 두근거린다 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꿀과 음식의 잘못된 조합입니다. 한국 분들이 흔히 단맛과 짠맛이 만나면 균형 잡힌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조합일 꿀 더하기 콩류, 두부, 두유, 콩 단백질. 콩의 식물성 단백질이 꿀의 단당류와 만나면 중년의 느린 소화력으로는 소화가 매우 어렵습니다. 가스가 차고 더부룩하고 속쓰림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용인에 사는 한 남성은 매일 아침 두유풀을 마시며 피를 보한다고 믿었지만 2주 만에 속이 묵직하고 울렁거림이 심해져 병원에 오셨습니다. 조합을 끊자마자 모든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합니다. 건강해 보인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조합이 꿀 더하기 감홍시, 곶감. 한국 가정에서는 감을 말려 곶감으로 만들고 꿀을 곁들여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감에는 탄이 많습니다. 탄닌은 꿀의 단당류와 만나면 위에서 덩어리처럼 뭉치는 응결 반응을 일으켜 무거움과 소화 불량을 유발합니다. 젊을 때는 잘 못 느끼지만 50세 이후 장운동이 느려지면 몇 시간씩 불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조합 3. 꿀 더하기 양파즙, 양파물. 양파즙은 콜레스테롤을 낮춘다고 해서 많이 드시는데 냄새가 강해 꿀을 타서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양파와 꿀이 빠르게 발효되면서 가스가 많이 생기고 복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산의 59세 여성 환자는 이 조합을 마신 뒤 심한 복통으로 병원에 왔고 끊은 후 바로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꿀과 정말 잘 맞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한국에서 수백 년 동안 사용해온 조합들이 있고 현대의학적으로도 효능이 입증된 것들이 있습니다. 꿀과 궁합이 좋은 음식들, 마늘 부화기 꿀, 강력한 면역 강화, 생강 더하기 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염증 완화, 배 더하기 꿀폐를 촉촉하게 하고 기침 완화, 따뜻한 우유 더하기 꿀 숙면 도움, 신경 안정. 이 조합들은 맛도 좋고 무엇보다 중년 이후에도 안전하게 섭취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효능은 진짜 꿀을 사용할 때만 가능합니다. 현재 한국 시장에는 색깔만 그럴듯하고 값싼 가짜 꿀, 당시럽 섞은 꿀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구별법은 표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진짜 꿀은 원산지 표시가 명확하고 탄소 동위원소 비율이 기준치 내에 있어야 합니다. 이 수치는 시럽을 섞지 않은 순수 꿀이라는 뜻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결정된 꿀 굳은 꿀 보고 가짜라고 착각하지만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기온이 낮아지면 꿀의 포도당이 결정화되는 것뿐입니다. 따뜻한 물에 담가두면 금방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병원과 지역사회에서 수많은 분들을 돌보며 제가 배운 건 단 하나입니다. 사람의 삶은 작은 습관 하나로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무와 꿀, 값싸고 흔하지만 잘못 쓰면 몸을 피곤하게 만들고 잘 쓰면 신장, 폐, 혈관, 수면을 지켜주는 최고의 자연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두 가지를
조금은 다른 눈으로 조금은 더 조심스럽게 그러나 더 현명하게 사용하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이 자신의 몸을 더 이해하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가까운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한마디가 누군가를 오랫동안 괴롭힌 실수를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50세 이후에 몸에 딱 맞는 건강 정보를 받고 싶다면 댓글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따뜻하며 평온한 날들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